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6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한국 빠지라는 북, 한국 대북 영향이 없다는 일본, 동아일보는 북 핵 무니서 남 빠져라, 북미 나쁜 짓거래 방지책 있나, 한국경신문은 한국 덜러리 만드는 미북 짓거래 북핵 용인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은 미국의 전시작전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 되어버렸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때라도 서명했다면 그나마 휴전의 당사자가 되었을 텐데 북진 통일을 이루지 못해서 화가 난 이승만이 휴전에 동의하지 않아 서명하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는 철저하게 북미 간의 협상입니다. 북한이 한국 보고 빠지라고 하는 이유는 한미 동맹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미국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고 공격해왔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자기 목소리를 내야 협상력이 있습니다. 최소한 개입력이 생길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한국경신문은 다급해지자 앞다투어 기업인 만나자는 당정청, 벨기에 신문은 아베 도발의 맞보복보다는 부당성 알리는 게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당연히 기업인들과 만나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업과 관련된 분야 모두를 총괄해야 하죠. 말하자면 노동자와 소비자도 함께 만나야 할 것입니다. 아베 행위 자체가 부당하지만 그것을 알린다고 아베 정권이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제관계는 도덕이 아니라 힘의 관계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인류란 존재의 진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해서 멜기경 신문은 출근길 막은 톨게이트 노조 이런 식으로 투쟁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불법 파견 노동자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고법까지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서 여기에 불복한 자해서로 갈 것을 불복한 노동자를 전원 해고한 도로공사를 비판해야지 부당한 해고에 맞서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잘못이다. 이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도대체 도로가 뭡니까?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먼저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데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언론은 침을 뱉고 있는 것입니다. AI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손정희 첫째, 둘째, 셋째도 AI, 한국의 첫째, 둘째, 셋째는 뭔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AI 기술력은 미국보다 2.4년 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I에서 2년은 제조업의 20년 격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멜기경 신문은 한국 AI 대응 늦었다는 손정희라는 사설 제목으로 역시 현재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4년 뒤질 정도로 따라가는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이다. 당장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 외에 미국 같은 그런 기술 수준에 있지 않은 모든 나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것이죠.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영세 근로자도 최저임금 그만 올려야 이제 사회 공감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올라 나라 경제 망하고 일자리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물으면 알바 노동자라 해도 절박한 사람들은 현실에 굴복해 최저임금 동결 입장에 설 것입니다. 그동안 수구 보수 자본신문들의 이데올로기 공격이 성공한 셈이죠. 한국전쟁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6.25는 북의 전쟁 범죄라고 끝내 말 못한 국방장관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쟁 이전과 이후의 전개 과정, 한국전쟁은 남북간 전쟁을 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냉전체제 산물 등 다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북한 남침만 가지고 한국전쟁을 설명할 수 없는 한국전쟁은 세계사적인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교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외교안보 라인 전면 쇄신할 때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경제 보복에서 드러난 무능, 남북관계 올인하느라 안보회의 전략과 균형 갖춘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보복이 외교라는 문제 때문에 주장은 매우 피상적인 접근이죠. 남북관계 올인하느라 안보가 해이해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으로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긴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은 남북과 4대 강대국이 얽혀있는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철거 건물 붕괴 날벼락 거리 지나기 겁난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네요. 구조적으로 안전불감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벌 단속을 당연히 강화해야 합니다. 철거 등에 있어서도 안전을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절차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공기 단축에 쫓겨서 안전을 무시하는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심사기관 관련 상경신문은 SOC 심사기관 무더기 지정 부실평가 막을 장치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9곳과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6곳을 민자 사회간접자본사업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라면서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면 부실 심사를 막을 장치부터 확실히 갖춰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사기관이 부실하면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기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7월 6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